대한민국 국민치고 이 볼펜 안 써본 분 계실까요? 흰색 육각 플라스틱 몸통에 검은색 노크, 촉 부분에 검은 콧갈. 네, 바로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1963년 출시된 이래 수십억 자루가 팔려나가며 한국 현대사의 모든 순간을 기록해 온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손때가 묻은 국민 볼펜이죠. 그런데 최근 이 모나미의 행보를 보면 안타까워요. 문구점 매대 가장 좋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모나미가 지금은 뚱딴지 같은 곳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거든요. 바로 화장품 시장입니다. 모나미는 경기 용인시에 수백억 원을 들여 화장품 공장을 짓고 립스틱이나 아이라이너를 대신 만들어주는 화장품 ODM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볼펜 만들던 기술로 화장품을 만들겠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결과는 참혹합니다. 이미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거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화장품 시장은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레드오션이었고, 모나미의 화장품 자회사는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며 모나미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본업인 문구 매출마저 무너지면서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상장 폐지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누가 요즘 펜을 써? 문구 회사 망하는 건 시대 흐름이야. 과연 그럴까요? 고개를 살짝 돌려 일본을 보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트스트림 볼펜으로 친숙한 기업 미쓰비시 연필입니다. 이 회사는 디지털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오히려 매년 역대 실적 갱신. 왜 한국의 모나미는 화장품을 만들며 비명을 지르고 있고 일본 미쓰비시 연필은 사상 최대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위기가 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나미가 선택한 화장품이 바로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이었죠. 펜에 들어가는 잉크 기술과 플라스틱 사출 기술이 있으니 액체 화장품과 아이라이너 용기도 잘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꽤 그럴싸한 다각화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본업에서 완벽한 톡점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뛰어든 다각화는 성장 동력이 아니라 돈을 먹는 하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나미가 위기를 맞이한 진짜 이유는 모바일 시대 때문이 아닙니다. 필기구 본연의 성능 경쟁에서 글로벌 경쟁사에 밀렸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필기구를 고르는 기준은 단순하면서도 엄격합니다. 잉크가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잘 나오는가, 손이 피로하지 않은가, 그리고 잉크똥이 나오지 않는가. 모나미는 153 볼펜의 친숙한 이미지를 활용해 유명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수십만원짜리 고급 메탈 바디 한정판을 만드는 등 감성 마케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잉크와 촉의 원천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중요한 시험을 보거나 서류에 서명할 때는 제트스트림을 씁니다. 여기서 미쓰비시 연필의 무서운 집착이 드러납니다. 미쓰비시 연필은 매년 매출의 5% 이상을 꼬박꼬박 R&D에 투자합니다. 볼펜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 화학 박사들이 밤낮으로 연구합니다. 그 결과물이 2000년대 중반 전 세계 필기구 시장을 평정한 제트스트림이죠. 기존 유성 볼펜보다 점도를 획기적으로 낮춰 끈적이지 않고 미끄러지듯 써지는 저점도 잉크 기술은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미쓰비시 연필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샤프를 쓰다 보면 한쪽 면만 닳아서 글씨가 굵어지고 샤프심이 부러지죠. 미쓰비시 연필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글씨를 쓸 때마다 샤프심이 스스로 조금씩 회전하는 기어 장치를 개발합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 학생들의 필수품이 된 쿠르토가 샤프입니다. 미쓰비시 연필은 디지털 시대가 오자 필기구의 정의를 바꿨습니다. 글씨를 받아 적는 단순한 노동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백지 위에 쏟아내는 표현의 도구로 필기구를 재정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력에 올인했습니다. 전 세계 스트리트 아티스트들과 디자이너들이 열광하는 마커 브랜드 포스카 POSCA 역시 미쓰비시 연필의 작품입니다. 2024년 초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 라미엘 AMI를 인수합니다. 저가형 볼펜부터 초고가 프리미엄 라인업까지 문구 시장의 영토를 완벽하게 장악하겠다는 선언이었죠. 결국 두 회사의 운명은 여기서 갈렸습니다. 미쓰비시 연필은 모바일 시대라는 위기 앞에서 본업의 깊이를 더 깊게 파고들어 톡점적 기술을 만들었고, 모나미는 본업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하고 화장품 시장으로 도망친 거죠. 참고로 우리가 아는 전범 기업 미쓰비시와 미쓰비시 연필은 다른 조직입니다. 지분, 역사, 뿌리단 1%도 섞이지 않은 별개의 기업입니다. 오히려 상표 등록은 미쓰비시 연필이 먼저 했습니다. 1887년 일본의 마사키 니로쿠라는 인물이 마사키 연필 제조소라는
작은 연필 회사를 차립니다. 1901년 일본 우체국의 최초로 양산형 연필 3종을 납품하는 거대한 성공을 거두죠. 창업자는 이를 너무나 기쁘게 여겨 1903년 본인 가문의 문양인 세계의 물고기 비늘과 나라에 납품했던 연필 3종의 의미를 담아 미쓰비시 세계의 마름모라는 상표와 빨간 다이아몬드 3개짜리 로고를 정식 등록. 전범 기업 미쓰비시 그룹은 10년 뒤에 로고를 등록했죠. 당시 두 회사는 상표권을 두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문방구에서 파는 조그만 연필 회사였고 다른 한쪽은 해운중공업 회사였기 때문에 사업 영역이 전혀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각자 알아서 잘 쓰자며 합의를 봤던 겁니다. 미쓰비시 그룹 공식 홈페이지 FAQ 1번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쓰비시 연필 주식회사는 계열사가 아니며 아무런 관계가 없다. 미쓰비시 그룹 행사 기념품으로 제트스트림 볼펜을 쓰지 않고 파일럿 같은 타사 볼펜을 쓰는 총극이 벌어지는 이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신의 한 수가 됐죠. 자동차를 필두로 미쓰비시 재벌은 맛이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쓰비시라고 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일본 역시 한국만큼이나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죠. 미쓰비시 연필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진작에 깨닫고 전 세계 22개국에 촘촘한 영업망을 구축해 해외 매출 비중을 60%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전범 기업 리스크가 없었기에 당당하게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나미가 직면한 위기는 학령 인구 감소라는 내수 시장의 한계였죠. 펜을 쓸 학생이 없으니 매출이 주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본업을 제쳐두고 화장품이라는 잘하지도 못하고 연고도 없는 시장으로 뛰어든 것은 악수가 되었습니다. 만약 모나미가 153 볼펜의 껍데기를 바꾸는 감성 마케팅 대신 수백억 원의 화장품 공장 투자금을 독점적 잉크 기술 개발에 썼다면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부드러운 필기감을 위해 모나미의 펜을 찾게 만들었다면 스마트폰 화면에 터치펜으로 글을 쓰고 AI가 알아서 타이핑을 해주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여전히 중요한 생각을 정리할 때, 가슴 뛰는 아이디어를 스케치할 때, 그리고 진심을 담은 편지를 쓸 때 백지와 펜을 찾습니다. 아날로그 필기구는 싸구려 소모품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과 철학을 드러내는 프리미엄 사치제이자 표현의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더 깊게 파고들고 있는가? 아니면 도망치고 있는가? 경불진 깐부 니곽스 베이스워시 땀에 젖은 스포츠웨어 전문 세제입니다. 비싸고 좋은 내 옷 오래 입는 비결이죠. 네이버 경불진몰에서 확인해보세요.